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국회직 9급 마지막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17번부터 20번까지고요. 네.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도 있고. 근데 이번 국가직도 느끼셨겠지만 간단한 문제에서 여러분 실수 안 하셔야 좋은 점수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의 주요 개념입니다.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 인간의 인지 능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만족스러운 의사결정,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만족하라고 표현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이미 나왔습니다. 일단 만족화, 요건 맞지만 최적화는 아니에요. 그죠? 인간에는 인지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상황도 복잡하고요. 정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최적화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완벽한 합리성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들 아시죠? 그 17번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자, 18번 갈까요? 자, 법률 문제네요. 제가 이 18번에 있는 법률 문제 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모의고사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국회직에 있었던 법령 문제들은 모의고사에 꽤 자주 반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기억. 공직자 등은 직무 관계 여부, 후원, 기부, 증여, 그 명목에 관계없이 이거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선지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알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명목과 관계없이 설사 청탁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 초과해선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바로 그 밑에 제시문에 아니 죄송해요. 바로 그 밑에 이 청탁금지법 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이번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문 모두 다 보시라고 제가 엄청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것입니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그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조문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뭘 받았어요? 그러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죠? 자, 미음입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수 금지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탁금지법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게 부정청탁이고 어떤 게 합법적인 금품 수수인지 받으면 안 되는 건지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떡 같은 거 막 줄 수 있잖아요. 포장돼 있는 떡. 그죠? 교통이나 숙박이나 음식물 같은 것들을 만약에 제공했다. 그러면 이거는 수수 금지의 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문들까지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5개 선지 모두가 다 맞는 선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8번 정답이 되는 건 5개 모두니까 5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은 전형적인 의존 재원입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와 지방 교부세는 보통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는 일반 재원으로 보고요. 조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조정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이상하죠.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지방 교부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요거 X. 자치구와 시군 간에 귀속되는 지방세 세목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치구세, 등재, 시군세, 주재자담 등 기억하시죠? 자, 세외 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보통 수익자 부담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내는 형태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이번에도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는 시장 실패의 발생 원인입니다. 내용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 실패 일단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발생. 맞습니다. 불안정 경쟁 과점이죠. 이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발생. 맞고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 맞습니다. 외부 경제는 편익이 너무 적게 공급되어서 문제. 외부 불경제는 손해가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어서 문제. 그래서 편익을 유발시키는 재화에 대한 과소공급, 손해를 유발시키는 재화에 대한 과다공급, 이러한 것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어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부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 도덕적 해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4년 국회직 구분 문제들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1행제과는 좀 다르죠. 일단 선지가 5개인 게 좀 부담스럽고요. 확실히 국회직이 법률을 좀 까다롭게 물어보는 형태의 기출문제 경향이 보입니다. 법령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4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4문제 정리하는 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저랑 하나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내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